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봅니다.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그냥 편하게 사세요. 그런 말들을 듣기 시작하죠. 처음엔 배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존중이 아니라 당신은 이제 약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속고 이용당하고 호구처럼 취급받는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런 세상 속에서도 호구짓 당하지 않고 당당히 사는 법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냉정한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오늘부터 당신의 삶이 조금은 달라질 겁니다. 착하다는 말 평생 듣고 살아온 분들 많으시죠? 어렸을 때부터 착해야 한다, 양보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 그렇게 배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왔어요.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화나도 참고 손해봐도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이 들어 세상이 변하니 그 착함이 이용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거절 못해, 한번 부탁하면 다 들어줘, 말만 잘하면 넘어가. 이런 말을 듣는 순간 이미 상대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겁니다. 상대는 당신을 존중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부탁하는 거예요. 착함은 미덕입니다. 평생 착하게 사신 분들,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는 착함은 미덕이 아니라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은 언젠가 당신을 지치게 만들고 결국엔 분노로 바뀝니다. 나는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착하게 살되 바보처럼은 살지 말아야 합니다. 착함과 바보는 다릅니다. 착한 사람은 도와줄 때 도와주고 안 될 때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보는 자기가 손해보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끌려갑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충분히 착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나이 들수록 싫다, 그건 어렵다, 미안하지만 안 된다. 이 세 마디를 입에 익히셔야 합니다. 거절하는 게 어색하고 불편하시죠?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거절은 미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당신이 싫다고 말했을 때 화를 내거나 관계를 끊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한마디에 더 신뢰를 느낍니다. 아, 이분은 자기 생각이 확실하구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이 가져야 할 품격입니다. 진짜 호구는 돈이나 물건을 뺏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을 빼앗기며 사는 사람입니다.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나이 들수록 시간은 더 빠르게 흐릅니다. 그 귀한 시간을 다른 사람의 부탁 때문에, 눈치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쓴다면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게 됩니다. 누군가 시간을 요구할 때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시간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편의만 생각하는가.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하는 사람은 당신이 거절해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거절하면 화를 내거나 섭섭하다는 말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입니다. 그게 바로 신호예요. 나이가 들면 사람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주 보지만 마음이 불편한 사람, 늘 부탁만 하는 사람, 언제나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 이런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니라 감정의 빚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헤어지고 나면 후회가 밀려오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관계가 아닙니다. 의무입니다. 진짜 관계는 멀리 있어도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자주 못 봐도 그리운 사람, 전화 한 통만으로도 힘이 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관계예요. 10명과 얕은 인연보다 1명과 깊은 인연이 더 귀합니다. 나이 들수록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명절마다 만나는 사람, 의무적으로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정말 당신 인생에 필요한 사람인가요? 가끔은 용기 내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게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당신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관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건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급하게 좀 빌려주세요. 이번만 부탁드려요. 이 말 뒤에는 늘 문제가 따라옵니다. 친구든 친척이든 심지어 자식이든 돈이 오가면 관계가 바뀝니다. 빌려줄 때는 고맙다는 말을 듣지만 갚을 때가 되면 상대는 어색해하고 당신은 눈치 보게 됩니다. 결국 갚지 않으면 관계가 끊기고 갚아도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아요. 그래서 돈은 절대 쉽게 꺼내주면 안 됩니다. 줄 수 있으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는 마음으로 주세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준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단호히 거절하세요. 지금은 나도 여유가 없네. 이 한마디면 됩니다. 설명도 죄송하단 말도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해야 하냐고요? 설명하면 상대는 그 설명의 틈을 파고듭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있으시잖아요. 조금만이라도요. 이렇게 다시 부탁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거절할 땐 짧고 명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설명은 약점이 됩니다. 특히 투자라는 말,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친구가, 지인이, 심지어 자식이 투자하면 돈 번다고 하면 절대 쉽게 믿지 마세요. 세상에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투자라면 왜 남에게 알려주겠어요? 자기가 조용히 하면 되는데 말이죠. 남에게 권하는 투자는 이미 위험한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가족 사이에서도 내 권리는 지키셔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도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엄마 연금 좀 도와주세요. 이런 부탁들이 시작되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앞섭니다. 내 자식인데, 내 가족인데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사랑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겁니다. 계속 돈을 대주고 집을 대주고 모든 걸 대주면 그 사람은 절대 독립하지 못합니다. 평생 당신에게 기대어 살게 됩니다. 그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불안을 덜기 위한 행동입니다. 내가 가진 걸 전부 내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포기입니다. 자식에게조차도 내 생활비, 내 선택은 끝까지 내가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부모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경제적 자유를 잃는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식은 부모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부담스러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어려워도 줄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 전부 주지 마세요. 당신도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한테 손 벌리는 순간 그 자존심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식을 사랑한다면 당신 스스로를 먼저 지키세요. 그게 진짜 어른의 사랑입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집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떠나고 자식들은 바쁘고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래도 누군가 곁에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 마음을 누군가 파고듭니다. 투자하면 수익이 납니다. 무료로 건강검진 해드릴게요. 함께 여행 가시죠. 이런 말에 흔들리는 순간 그들은 이미 당신의 마음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을 관계로 채우지 마세요. 외로움을 채우려고 낯선 사람을 믿으면 더 큰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외로움은 관계가 아니라 취미로, 공부로, 봉사로, 산책으로 채우세요. 당신이 주체적으로 시간을 채울수록 세상은 당신을 쉽게 흔들지 못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안해지면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좋고, 혼자 책 읽는 게 좋고, 혼자 걷는 게 좋아지면 그 누구도 당신을 쉽게 이용할 수 없어요. 외로움은 약점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약점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 그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당당한 사람은 혼자여도 당당합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오셨나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그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존경받아야 할 삶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곳, 그런 걸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식들이 걱정하든,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그게 호구가 아닌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바꿔보세요. 먹고 싶은 거 먹어보세요. 가고 싶은 곳 가보세요. 사고 싶은 거 사보세요. 남의 허락을 구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그게 당신의 권리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이기적으로 사는 게 맞나요? 자식들한테 미움받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해 사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자기 존중입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자식이라면 그 자식은 이미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가 당신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부모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게 효도예요. 부모가 자식 눈치 보면서 사는 건 그건 효도가 아니라 불효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 인생 살고 당신은 당신 인생 사세요. 물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되 서로의 삶은 따로입니다. 그게 건강한 관계예요. 너무 가까우면 서로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나이 들면 건강이 약해집니다. 몸도 아프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것저것 불편해집니다. 그러면 누군가 당신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드시면 좋아져요. 이 운동하면 나아져요. 이 치료받으면 완치돼요. 그 말 믿지 마세요. 세상에 기적의 약은 없습니다. 기적의 치료도 없습니다.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누가 고쳐준다고 하면 그건 사기입니다. 건강식품, 건강기계, 건강세미나 이런 거 조심하세요. 특히 무료로 해준다는 말, 이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주는 건 나중에 비싼 걸 팔기 위한 미끼입니다. 건강은 병원에서 관리하세요. 의사 말 들으세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 누가 좋다더라 하는 말,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당신의 건강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남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나이 들면 사람들이 당신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합니다. 이제 나가지 마세요. 위험해요. 그냥 집에 계세요. 이런 말들이죠. 그 말 듣지 마세요. 당신이 걸을 수 있으면 걸으세요. 당신이 나갈 수 있으면 나가세요. 당신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누가 위험하다고 말리면 조심하면 됩니다. 못하는 게 아니라 조심하면서 하면 돼요.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조심하면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을 약하게 봅니다. 하지만 당신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세상 구경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갈 곳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습니다. 요즘은 80세에도 대학 가는 분들 많습니다. 70세에 새로운 취미 시작하는 분들 많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당당한 노년이란 뭘까요? 돈이 많아서일까요? 자식이 잘나서일까요? 아닙니다. 당당한 노년은 누구 눈치 안 보고 나는 나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품격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다짐하세요. 착하게는 살아도 바보처럼은 살지 않는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착하게 사는 건 좋습니다. 계속 착하게 사세요. 하지만 당신을 이용하는 사람한테까지 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한테만 착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바보같이 착한 건 미덕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나다. 이 말을 매일 되뇌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 말이 당신한테 힘을 줍니다. 그 말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나이 들었다고 누구의 뒤에 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의견을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한 명의 사람입니다.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무시하려 해도 당신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세요. 세상이 당신을 약하게 봐도 당신 스스로는 강하다고 믿으세요. 그 믿음이 당신을 진짜 강하게 만듭니다. 호구가 되지 않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니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다입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단지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거절하는 게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 겁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세요.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거절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구나. 거절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나를 대하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이 들어서도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는 순간 세상도 당신을 그렇게 대합니다.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이 들었다고 해서 덜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약해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당신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세요.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오늘은 먹고 싶은 거 먹어보세요. 내일은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 모레는 가고 싶은 곳 가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 호구로 사는 삶과 당당하게 사는 삶, 그 차이는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당신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신이 거절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내일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지혜, 당신의 이야기, 그 모든 게 귀합니다.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당신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충분히 당당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누구의 뒤에 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당신 뜻대로 살아가세요. 그게 바로 호구가 아닌 지혜로운 어른의 삶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나는 당당하게 살 거야.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매일 다짐하세요. 그 다짐이 쌓이면 당신의 삶이 바뀝니다. 누군가 당신한테 부탁할 때마다 3초만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는가? 내가 이거라면 나한테 무엇이 남는가? 이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해야 할 일인지 거절해야 할 일인지 명확해집니다. 특히 돈 문제는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한번 빌려주면 계속 빌려주게 됩니다. 첫 번째 부탁을 들어주면 두 번째 부탁이 옵니다. 두 번째를 들어주면 세 번째가 옵니다. 그렇게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혹시 이미 돈을 빌려줬는데 돌려받지 못한 분들 계시나요? 그 돈은 이미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 돈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 받고 관계가 틀어지고 밤에 잠 못 자는 것보다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비우는 게 낫습니다.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마음의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는 사람은 이미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미련 갖지 마세요. 정리하세요. 그게 당신을 위한 길입니다. 요즘 세상은 노인을 타겟으로 하는 사기가 정말 많습니다. 전화로, 문자로 직접 찾아와서 온갖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건강식품 사기, 리모델링 사기, 정말 다양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외로움, 불안, 두려움을 파고듭니다. 전화로 자식 목소리 흉내 내면서 엄마 나야, 급하게 돈 필요해.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진짜 자식이면 직접 만나서 말할 겁니다. 전화로 급하게 돈 달라는 건 100% 사기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투자하면 몇 배로 불어난다. 원금 보장한다. 이런 말도 믿지 마세요. 세상에 원금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 주는 투자는 없습니다. 은행 이자도 낮은데 누가 당신한테만 특별히 높은 이자를 주겠어요? 말이 안 됩니다. 문 두드리면서 무료 점검해준다. 지붕 고쳐준다. 보일러 점검해준다. 이런 사람들도 조심하세요. 무료로 점검해주고는 나중에 이거 고장났다. 위험하다. 지금 안 고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겁을 줍니다. 그리고 비싼 돈 받아갑니다.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전문업체 찾아서 연락하세요. 찾아오는 사람 믿지 마세요. 건강 세미나, 무료 여행, 무료 건강검진, 이런 것도 조심하세요. 공짜로 해준다고 하면서 나중에 수백만 원짜리 건강식품, 건강기계 팝니다. 그거 사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지갑만 텅텅 비게 됩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한테는 더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외롭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쉽게 속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증명하냐고요? 간단합니다. 모든 제안에 바로 답하지 마세요. 일단 시간을 두세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자식한테 물어보고 말할게요. 이렇게 말하세요. 급하게 결정하라고 재촉하면 그건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제안은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큰 결정은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상의하세요. 자식이든 친구든 누구든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세요. 혼자 결정하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사인하는 일은 정말 조심하세요. 계약서는 한번 사인하면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작은 글씨까지 다 읽어보세요. 이해 안 되면 사인하지 마세요. 상대가 빨리 하라고 재촉해도 천천히 읽으세요. 당신 권리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사기를 많이 칩니다. 문자로 링크 보내서 클릭하게 하고 그러면 개인정보가 빠져나갑니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문자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은행, 경찰, 검찰, 어디에서도 문자로 링크 보내지 않습니다. 누가 전화해서 당신 계좌가 해킹됐다. 돈 빼가려는 사람 있다. 안전한 계좌로 옮기라. 이런 말하면 100% 사기입니다. 은행은 절대 그런 전화 안 합니다.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조심하면 당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의심하는 게 생존입니다. 나이 들수록 의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너무 좋은 말만 하는 사람, 너무 친절한 사람, 처음 보는데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 친절은 없습니다. 뭔가 얻으려고 친절한 겁니다. 진짜 친절은 조용합니다. 과한 친절은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음의 평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화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편해야 행복합니다. 돈 많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건강해도 마음이 괴로우면 괴롭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어디서 올까요? 복잡한 관계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의무감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날 때 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세요.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관계도 단순하게, 생활도 단순하게, 생각도 단순하게. 단순하게 산다는 건 무책임하게 산다는 게 아닙니다. 핵심만 챙기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만 만나고, 진짜 중요한 일만 하고, 진짜 중요한 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눈을 떴다, 밥을 먹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이런 작은 것들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불평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불평이 줄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저 사람은 건강한데, 이렇게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도 많고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인생입니다.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도 남대로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과거를 후회하지 마세요. 그때 다르게 했으면, 그때 그 선택을 안 했으면 이런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바꿀 수 없는 걸 후회하는 건 시간 낭비입니다. 과거에서 배우되 과거에 갇히지 마세요.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지? 내가 아프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는 건 에너지 낭비입니다. 오늘을 사세요. 지금 이 순간을 사세요.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늘입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일, 오늘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감정, 오늘 당신이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미래는 저절로 옵니다. 하느님은 당신에게 오늘을 주셨습니다. 어제를 주신 게 아니고 내일을 주신 게 아니라 오늘을 주셨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라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힘드신가요? 누군가한테 속았나요? 돈을 잃었나요? 관계가 틀어졌나요? 괜찮습니다. 인생은 길어요. 한 번의 실수가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넘어진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넘어진 채로 있는 게 문제입니다. 실수했으면 인정하세요. 속았으면 배우세요. 다음엔 더 조심하면 됩니다. 실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뭘 배우느냐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을까?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나이 들수록 자신에게 너그러워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 없어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느려도 괜찮아요. 당신은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칭찬하세요.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았다고, 오늘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그러워지세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모두 불완전합니다. 그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세요. 당신도 실수하듯이 그들도 실수합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당신을 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용서와 호구는 다릅니다. 한 번 실수는 용서해도 반복되는 실수는 용서가 아니라 방치입니다. 당신을 계속 이용하는 사람, 당신을 계속 무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용서할 게 아니라 정리해야 합니다. 진짜 용서는 관계를 지키는 겁니다. 가짜 용서는 당신을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용서는 했지만 거리는 둘 수 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관계는 끝낼 수 있습니다. 그게 현명한 용서입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싫은 건 싫다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하세요. 그게 당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관계를 정리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 없어요. 진짜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세요.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당신 자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아끼세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당신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중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 빠르게 흐릅니다. 그 짧은 시간을 남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어요.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세요. 당신이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당신이 웃어야 가족들도 편합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자식들도 안심합니다. 당신을 돌보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충분히 당당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느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 당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하느님이 당신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호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를 가슴에 새기시고 내일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당신 그 자체로 이미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당당하고 더 평화롭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